자, 즐거운 마지막 시간이에요. 문제는 좀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뭐 11월, 12월 이럴 때부터 이렇게 뭘 벌써부터 걱정을 하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쭉 이거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주제는 쉬운 주제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고지라도 먼저 한 번이라도 더 해드리는 거야. 그래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논점이 뭐냐?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한 거야. 이게 이론적인 건데 이론적인 걸 먼저 하면 지루해하셔서 제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2페이지에는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죠.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현상.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를 보기 전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에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인데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건물 같은 거 취급 안 해. 왜? 건물은 역사가 얼마 안 된 애예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본질적인 부동산이라 하면 영원 불멸의 자산인 어떤 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 또는 토지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여긴데, 자, 한번 기초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아이고, 이거 더럽네. 여기 이걸로 해야지. 예. 이거 지금 몇 회 기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30회?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토지의 특성. 이게 30회. 토지의 특성. 자, 29회. 뭐의 특성? 토지의 특성. 부동산 특성 묻는 거예요. 29회도 나왔어. 28회. 뭐의 특성? 원매 이거 매년 나오는 거 아니야? 매년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어. 매년. 자, 27회. 다음 파생 현상을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 부동산 특성이잖아요. 또 나오네. 26회 뭐의 특성? 징그럽네. 왜 매번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매번.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이것까지 하나 하고 퇴근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흔히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의 특성. 그럼 일단 시작이 이런 거예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에요. 근데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여기 제가 나열한 7개만 있을 것이다. 이거 말고도 5만 7천여 가지가 더 있을 것이다. 더 힘드세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양해요. 근데 제가 7가지만 들고 온 것은 여기 안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토지의 특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부여한 특성을 말해요. 이게 타고날 때, 태어날 때부터 토지가 가진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란 거. 인문적 특성은 누가 부여한 특성이겠어요?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특성을 크게 자연이 부여한 특성도 있고 인간이 부여한 특성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요 7가지 중에 일단 인문적 특성, 인간이 부여한 특성을 봤더니 얘는 벌써 끝났어. 토지는 뭐가 다양하다는 뜻입니까? 끝났어.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인간이 활용을 하죠. 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도 끝났어. 설명이 필요 없어. 토지는 병합되기도 하고 분할되기도 합니다. 우리 두 토지를 더하면 병합이고 하나의 토지를 쪼개면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합되기도 하고 분할되기도 합니다.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지금 노랭이로 제가 두 문자를 따놨죠. 이것도 가유 순전후랑 똑같이 전국 공인중개사 공통 두 문자예요. 저기 강원도부터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지금 시기에 다 이거 암기하고 다녀. 부부연계 용병사라고. 그러니까 일단 요 부부연계가 중요해. 부부연계가 뭔지 모르지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부동성. 자, 부동성은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토지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부동이니까 토지는 움직인다는 겁니까? 안 움직인다는 겁니까? 끝났어. 이런 걸 우리는 토지의 장소, 토지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동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증성은 증이라는 게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의미를 봤더니 토지의 지표량은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까? 증가될 수 없다는 겁니까? 증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증성이에요. 토지는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속성.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예요. 소모되는 재화예요. 영원 불멸의 재화죠. 이게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영속적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이 말은 토지는 동일한 토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토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 토지는 다 개별적입니다. 이 말은 동일하지 않다. 즉 토지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직감적이죠. 직감적으로 크게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정리해 볼게요. 토지의 특성 중에 자연적으로 타고난 특성이 4가지가 있는데 암기 코드는 부부연계예요. 그리고 앞에는 3글자짜리가 있고 뒤에는 4글자짜리가 있잖아요. 둘 다 중요해요. 이 둘을 동시에 하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자, 그러면 3글자짜리는 4글자짜리와 차이가 뭐냐? 3글자짜리 항상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3글자짜리는. 그리고 4글자짜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동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는 거야. 비이동성. 그럼 명확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증성은 토지의 지표량은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는 것이죠. 비생산성 이렇게 돼 있고.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 불멸의 재화. 그러니까 인간은 토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는 다 개별적으로 취급이 돼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서로 개별적이니까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요 놈은 제 설명이 한번 필요해. 앞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유사라는 2글자로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콜라하고요. 사이다는 탄산음료로서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유사한 재화로 취급해요. 유사한 재화로. 그런데 부동산 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콜라와 사이다는 유사한 재화야 이렇게 절대 안 불러. 항상 어떻게 부릅니까? 콜라와 사이다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예요. 대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쓰니? 콜라와 사이다가 서로 유사하다면 콜라 대신
뭘로 소비를 대체할 수도 있고 사이다로 소비를 대체할 수도 있고 사이다를 대신해서 콜라로 소비를 대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비를 중심으로 두 재화가 유사합니다. 그러면 두 재화는 서로 소비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체성이라는 건 토지는 서로 대체될 수 없다는 거니까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 그러면 벌써 의미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이제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출제자가요, 뭘 지금 자꾸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 사례를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동산이랑 비교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민법은요, 크게 물건을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면 이 부동산에 특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특이한 현상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빠생 현상이라 그래요. 뭔가 특이한 현상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 두 가지만 넣어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동산은요, 예를 들어서 옷걸이 같은 거예요. 옷걸이나 연필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 다이소로 가든지 문방구로 가든지 어디론가 달려가잖아요. 지금 마트로 달려간다고, 마트로. 그런데 부동산, 우리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니까 토지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달려가?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달려간다고? 그건 거래고. 아무튼 뭐는 없어. 마트처럼 토지를 판매하는 장소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매장이 없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부동산은 특이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중에 부동산은요, 임대차 시장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동산의 임대차는 정수기 임대차 이런 거 말고는 없어. 전부 다 우리가 임대차 하면 부동산이지. 그러니까 동산에는 없는, 부동산에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판매 장소가 없어요. 마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출제자들이 이제 뭘 찾아내라 그러냐 그러면 부동산에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있는 이유는 결론을 내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토지에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으니까 토지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부동산, 즉 토지에 왜 마트가 없니? 그러면 네 가지 특성 중에 어떤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마트가 없는 거니? 이게 여기에 출제 논조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부동산의 특성이 파생시킨 현상들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요거 거의 두 문제 이상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딱 8개를 소개해 볼게요. 지금 벌써 10분, 한 15분 지났으니까 한 15분 사이에 제가 딱 8개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8개로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보자고. 자, 그러면 봐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시장의 지역화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지역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시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지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토지를 판매하는 구체적인 마트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토지를 구입하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 기본적으로요. 토지에 마트가 없는 이유는 일단 토지는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트에다가 진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대부분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냐 그러면 토지는 고정되어 있어서 진열을 할 수 없고 토지들은 항상 다른 토지들이랑 이렇게 연대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대한 걸 우리는 두 글자로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지역이 하나의 시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불러요? 지역적인 시장으로 이해한다고요. 강남시장이냐 강북시장이냐. 그럼 왜 이렇게 부동산은 지역적인 시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동성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즉 마트에 진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다른 토지랑 연대해서 지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답을 대답해줘. 자, 옷걸이를 사려면 다이소로 가야 되는데 토지를 사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적인 시장인 거예요. 하나 해결했다. 자, 두 번째. 요것도 겁나게 잘 나옵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누구에 영향을 주더라? 부동산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 그리고 부동산에는요, 외부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의 외부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사례를 한번 들어봐. 그럼 보셔. 자, 갑자기 내가 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옆에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쓰레기 하치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주민들이 옆에 머리에 빨간띠 메고 왼쪽에는 플래카드 들고 뛰쳐나와. 너 다음에 선거 나오기만 해봐. 다 잘라버릴 테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주민이 집단행동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부에 뭐가 들어오느냐가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집 옆에 지하철역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또 뛰어나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쭉 환영하고 플래카드 들어온다고. 너 이번에 나오면 내가 또 뽑아줄게. 이렇게. 즉 외부에 뭐가 들어오느냐가 주민들에게 대단히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외부 환경에 부동산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동성이라고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치장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죠. 이유는 악취 같은 게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냄새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파트에 다리를 달아. 이렇게. 그리고 리모컨으로 야 아파트 너 일어나봐 해서 뿔끈 일어나서 어디로 가면 돼? 냄새가 안 나는 데로 이동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냄새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다리를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부동산이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바뀌면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이유는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그 애는 암기 코드도 있어. 왜 부에서 부자가 있어. 그러면 부부 연계 중에 뭐 아니면 뭐겠어? 부동성 아니면 부증성이겠지. 근데 부동성이라고 대부분 찍는다고. 외부 효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임장 활동의 다른 표현이 현장 활동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임장 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의 현장으로 중개사 사장님이 누군가 아파트를 보러 와. 야, 501호 아파트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중개사 사장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호주머니에서 꿀쩍꿀쩍해서 여기 501호 있어? 한번 봐봐. 이러던가요? 아니요. 고객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 현장으로 달려가잖아요. 501호로. 그러면 왜 이렇게 고객의 손을 잡고 현장으로 달려갑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못 들고 온 게. 대신 누굴 들고 가? 그래서 현장이 중시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이 지역적인 시장이 되는 이유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외부 효과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이 중시되는 이유는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세 가지 안 나올 데가 없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부증성 보셔. 부증성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겁나게 잘 나옵니다. 생산비 법칙의 부정. 자, 일단 부정은 보지 말고 생산비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생산비 법칙은 비용을 투입하면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현대 세상에서 못 만들어내는 게 뭐 있어요? 달나라까지도 가는데. 그런데 아무리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이지만 뭐는 여전히 못 만들어? 토지는.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생산비 법칙이 부정됩니다. 이게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야.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건 우리가 아직 죽었다 깨나도 몰라. 볼 필요 없고 요 놈이야, 요 놈. 요거 두 개 잘 나온다고. 자, 부정성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토지는 널려 있는 재화예요. 아주 희소한 자원인 거예요. 희소한 자산인 거예요. 희소한. 그리고 이렇게 희소한 자산이면 알뜰살뜰 잘 써야 돼? 대충 써버려야 돼?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알뜰이야. 집약적으로 이용하세요. 알뜰하게 쓰라는 거야. 최유효는 가장 유효하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뜰이야. 알뜰살뜰 잘 쓰세요. 희소한 자원이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최유효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야. 이게 부증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벌써 또 두 개 있어. 영속성은요, 우리 시험에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정말 어쩔 때는 이 주제만 갖고 시험에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게 뭐니? 궁금하죠? 가치적이냐. 가치적이냐. 이건 진짜 모르면 부동산학에 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가치 정의를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장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 합. 근데 이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는 현재 가치는 아직 하지도 않았으니까 장래, 기대, 이익의 합이에요. 장래, 기대, 이익의 합. 그러면 얘를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부동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자, 첫 번째 보시죠. 자,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가. 나이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40세라고 하자고요. 자, 내 친구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가치. 쓸모 있는 정도. 근데 쓸모 있는 정도를 어느 측면에서 볼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내 친구의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치는요,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과거가 중요해? 미래가 중요해? 과거에 뭐 했는지 뭐가 중요해? 그래서 항상 재화의 가치는 과거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장래가 중요하다고. 장래. 그게 바로 요 뜻이에요. 자, 재화는 항상 재화의 쓸모 있으면 무엇으로 따지는 것이냐? 과거나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장래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자, 나는 돈 잘 안 쓰지만 우리 꼬맹이들한테는 돈 억수로 쏟아부어. 뭐 하려고 억수로 쏟아부어? 장래를 위해서 그런다고. 가치는 장래가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돈 안 쓰는 거야. 바로 꼬맹이들한테 돈을 쓰는 이유가 바로 재화의 가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래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가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이 친구의 경제적 가치는 얘가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것이냐, 이걸로 결정해요. 그래서 얘가 직장을 다니고 40세니까 앞으로 55세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의 월 연봉을 받니?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꿈의 연봉 1억을 연봉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면 대충 이놈은 장래 15년간 더 일해서 1억씩 벌어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얼마짜리예요? 비정하지만 15억 원짜리가 되는 거라고. 이게 가치요. 이 사람이 장래 벌어들일 것을 합산하는 게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 가치가 10억이야? 기분이 굉장히 나빠. 그래서 뭘 따기로 결정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해.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 두 가지가 달라져. 두 가지가. 일단 먼저 직장은 정년이 있지만 우리 중개사는 자영업이니까 저기 정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100세 시장인데 중개업 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다고. 한 100년, 100살까지는 해. 관리 잘하면.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쌀쌀 일할 수 있어요? 원매 60년이나 일을 더 할 수 있어 이게. 예. 60년. 중개업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냥 쌀쌀 재미삼아서 해. 그냥 60년. 예?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중개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직장 다닐 때랑 똑같이 받고 싶어. 뭔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블 번다고 해보자고 가정을. 그러면 앞으로 60년간 얼마를 더 버셔? 매년 2억이니까 원매 120억짜리가 됐어. 이게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장래 얼마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럼 이제 보자고. 자, 중개사 자격증이 없을 때는 15억 원의 가치였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따니까 120억 원의 가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의 가치는 대충 얼마나 하는 거예요? 오늘 사기 많이 당한 거 같죠? 105, 요 차이인 105억이 중개사 자격증의 가치예요. 힘들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냥 대충 해서 도전해 보려다. 왠지 하고 싶잖아. 이게 중개사 자격증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는, 이 재화의 가치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치는 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의 이익에 의해서 그 결론이 되는 거야. 장래. 그리고 장래 이익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요 놈이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야. 장기적인 배려라는 건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야. 장기적인 배려는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살 때 토지가 현재 농지다, 뭐 농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 토지가 내가 산 이후에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내가 토지 투자한 이후에 용도가 뭘로 바뀔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예측하고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것도 하나 더 보자고. 임대차 시장. 이거 마지막이에요. 임대차 시장. 제가 사례로 부동산에는 임대차 시장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자, 재화를 구분해 볼게요. 우리 토지와 같은 재화는요, 우리는 영속적인 재화라고 해요. 토지는 영은 불멸이니까 영속성. 근데 얘랑 반대되는 얘가 있어.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드는 사례가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딱 뜯는 냉장고에서 뽑는 순간 몇 분이면 사라져요? 5분이면 사라져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소모성 자산이라고 한다. 소모성. 근데 이 둘은 극단적이요. 일반적인 재화는 영원 불멸의 재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5분 만에 사라지는 소모성 자산도 아니에요. 대부분 요 사이에 하나야. 사이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건물이야. 건물. 그 다음에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TV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 영속적이지는 않고
바로 소모되지도 않고 대부분 대충 내구성을 갖는 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구성. 이 내구성은 뭘 뜻하니? 내용연수. 이 내용연수라는 건 사용기간이에요. 사용기간. 사용기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대부분 재화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용연수가 오래 지속된다. 오래 구자 써서 내구성, 내용연수가 오래 지속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영속적인 재화, 내구성을 갖는 재화, 소모성을 갖는 재화. 그러면 자, 요놈이 요놈.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아이스크림을 임대차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그냥 꿈꾼 거야.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임대차해, 아이스크림을. 그러면 왜 아이스크림 같은 소모성 자산은 임대차가 안 되나요? 그러면 아니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려면 보통 1, 2년씩은 빌려줘야 대가를 받는 건데 아이스크림이면 몇 년이면 사라져. 몇 년이란다. 아니 5분이면 사라지는 제한테 무슨 임대차를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가능한 물건은 최소한 임대 기간 이상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왜 토지에 임대차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얘는 영속적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달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남한테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에 임대차가 가능한 이유는 내구성을 갖는 제한이니까 30년, 50년 쓰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1, 2년 빌려주는 거예요. 달아지는 거, 크게 달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토지의 경우에는 영속적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내구성, 상당히 오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다? 얘는 암기 코드도 있어. 영속성이야, 동그라미. 그러면 부부 영계 중에 뭐랑 매치가 돼야 될 것 같아? 부부 영계 중에 뭐랑 매치가 돼야 될 것 같아? 임대차 시장 동그라미니까 영속성이랑 되겠지.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는데 부부 영계 중에 영자 2회밖에 더 있어요. 이영자. 그러니까 임대차 나오면 그냥 영속성 찍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는 그렇죠. 기간이 오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얘는 이미 했어요. 개별성. 토지는 다 개별적이에요. 이 말은 토지는 동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동일할 수. 이 말은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제하니까 대체될 수 없습니다. 대체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 30분 정도 요거 간략하게 훑어봤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리는지 문제가 안 풀리는지 보라고. 자, 한번 보자고요. 몇 회? 30회. 자, 첫 번째를 봤더니 부동산 관리 이런 거 저 설명도 안 했어요. 두 번째 봤더니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인데 이것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한번 보여요. 자본이득은 가격 차액에 대한 이득을 말하고 소득이득은 무슨 소득이겠어? 임대소득이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다는 건 임대차 시장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 안 했다고 치고 그러나 뭐는 보여? 세 번째, 장기적인 배려를 하래. 이 말은 먼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야. 토지에. 그럼 뭐 때문에? 장래도 살아있은 게 미래를 봐야지. 영속성. 나 다른 거 몰라도 정답 3번 찍겠네. 됐어. 30회. 자, 29회. 원매. 집약 나왔어.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야? 대충 써버리라는 거야?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 아니에요. 왜 알뜰살뜰 잘 씁니까?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뭐 찍어야겠어? 맞춰버렸네. 2번이 정답이요. 2번이. 벌써. 자, 요 놈만 어려워. 요 놈은 뭔가 추가적인 논점이 필요해. 그러니까 28회는 못 맞춰. 지금 30분에 갖고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야 돼. 자, 30회, 29회, 28회니까 27회 또 나와. 소모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운영이익. 이 운영이익이 뭐겠어요?
이게 임대차 이득이야. 근데 이거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자 밑에 봐요. 가격이 하락해도 뭐 하지 않아? 안 달아진다네. 그럼 뭐겠어? 영속성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영속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속성 요놈도 맞춰버렸네. 여러분도 자 그럼 26회 요건 딱 봐도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딱 봐도 요놈보다는 어려워 보이잖아. 요놈보다 양도 뭔가 많고 선택형이고. 자 그리고 뭘 물어봤습니까? 영속성과 관련된 현상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 일단 집약적 이용은 틀려버렸어. 알뜰살뜰 잘 쓰라는 거니까 알뜰살뜰 잘 쓰는 이유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부증성이죠. 얘는 확실히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을 읽어봤던 이런 게 보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소모 안 된 게. 소모가 안 되는데 무슨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겠어? 요놈은 확실히 정답이야. 영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원매 나왔네. 왜 우리가 임장, 현장이 중시됩니까? 그러면 부동성 때문이야. 자 그리고 이런 선택형 문제는 요령이 있어. 기역부터 미음까지 다 읽고 정답을 찾으면 하수 중에 하수야. 시간이 없는데 3개 정도 딱 읽고 기역과 디귿은 확실히 틀렸고 니은은 확실히 맞았어. 그럼 최소한 기역과 디귿은 있으면 안 돼. 너는 세상에 2개 다 들어가 있고 우음이 너도 2개 다 들어가 있고 우음이 너도 왔고 우음이 기역 너도 있네. 2번이 그냥 몇 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26회부터 5년치를 봤는데 딱 뭐 하나 빼고 요거 하나 빼고는 다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30분만 강의했어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공부를 하나씩 논점별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28회를 풀려면 조금 더 이론이 필요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다. 자, 그럼 저를 쳐다보셔. 이제 퇴근하려니까. 저를 잘 쳐다보셔. 오늘 제가 OT 빼고 2가지 논점을 설명했는데, 자, 제가 한 2가지 논점을 정확히 논점으로 이해해 주시죠. 논점으로 뭐라고? 26번에 어떤 거 했고 5번 논점에 이거죠. 5번 논점에 어떤 거 했어요. 자, 우리 2교시 한 게 뭐예요? 보지 말고 한번 뭐 했어? 뭔 분석이야? 뭔 분석? 뭔 흐름 분석이야? 토지 이딴 거 안 나와. 투자로 시작해. 끝이 분석으로 끝나고.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제목을 암기해 주셔야 돼.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입니다. 투자의 현금 분석. 그리고 지금 시간에 한 게 뭐 한 거예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부동산의 특성과 그 특성이 만들어낸 현상.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과 그 파생 현상. 이렇게 암기해 줘야 된다.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제목을. 그래야 뭔가 저랑 인터뷰가 되고 문제를 탁 봤을 때 이런 거야. 토지의 특성과 파생 현상을 묻구나. 이래야 논점이 탁 파악이 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부터는 차분히 뭐 시작한다고 했어요? 경제론부터 차분히 시작할 테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셔.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겁먹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